안녕하세요.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. 지난 18일 2000선을 내준 이후로 우리 코스피 지수는 1960에서 1990선 사이에서의 등락을 오갔는데요. 하지만 다시 2000선을 향해서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신경 쓰이는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.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,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2분기 실적 우려에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워낙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권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이라크 정정 불안도 여전히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. 간밤에는 좀 이런 불안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다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갈팡질팡한 그 모습을 펼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도 우리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데요. 다만 기관 쪽에서 최근에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. 수급적으로 이쪽의 모멘텀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과연 오늘 8거래일 만에 2000선 탈환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. 지금부터 출발합니다.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어이재 기자. 6월 27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.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이제 손목위의 스마트폰, 스마트워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. 어제 삼성과 LG, 모토로라가 신모델을 공개했고요. 또 가을에는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이 스마트워치에는 이메일, 검색,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신모델이 격돌을 펼쳤는데 삼성전자는 기어 라이브, LG전자의 G워치, 그리고 모토로라의 모토 360까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. 모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. 이 스마트워치 시장이 5년 안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의 성숙기가 늘 과제였었는데요. 이를 딛고 스마트워치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. 밤사이에 좋지 않은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. 북한이 어제 밤이었죠.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후에 추가 발사 소식은 없었던 상황인데요. 현재 군은 이 발사체의 종류와 또 의도를 분석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또 미국 측에서는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.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서 실시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요격 실험에 6년 만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긴장감 고조되고 있는데요. 오늘 증시 그리고 방산주까지 흐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어젯밤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LG생활건강이 M&A 이슈로 그동안 좀 뜨거웠었는데요. 어제 미국의 화장품 업체 엘리자베스 아덴의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. 그동안 인수를 검토했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대안을 찾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. 사실 전문가들은 이 중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서 엘리자베스 아덴의 수익성 악화를 꼽고 있습니다. 지난 23일에 엘리자베스 아덴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오늘 LG생활건강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. 다음 소식 역시 공시입니다. 어제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. 이 다음과 카카오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제 다음과 합병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이 남은 절차를 보면 주주들에게 합병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. 이후에 8월 27일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 주주들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. 이렇게 된다면 합병기일 10월 1일까지 3차례 좀 진행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. 이미 나온 재료긴 한데요.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습니다. 오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두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오위즈 게임즈 소식인데요. 자회사인 네오위즈 블레스 스튜디오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겠다라고 공시했습니다. 이 네오위즈 블레스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대작 블레스의 향후 개발과 서비스를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요. 이 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.
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 조금은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를 위해서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.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. 끝으로 효성그룹 소식인데요. 효성캐피탈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.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임직원들에게 거액을 대출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. 조현준 사장 등 임원 10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 효성캐피탈에서 4,300억 원 가까이 대출한 사실이 밝혀졌고요. 효성캐피탈을 마치 사금고처럼 이용한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중징계 결정이 나온 가운데 오늘 효성그룹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.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.